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로 출범한 제12대 경상남도 의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세밀한 감사가 펼쳐진 가운데 여러 이슈와 성과를 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각 내용들 점검해보며 이번 행감의 의미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 의회 의원인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지역 정치와 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좀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경상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6월 지방 동시 선거로 인해서 경상남도의회가 제12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의회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원구성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그런 감사였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6개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도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사항은 이제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이라든지 감사 민원 조치 결과, 예산 집행 여부, 그리고 당면 현안 추진 사항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작부터 이제 이 도지사도 국민의힘이고 의회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을까, 도민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자기 당 감사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초선 의원들이 의외로 예리한 그런 지적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감사에 있어서 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그런 점이 이제 좀 흠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남연구원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경남 도민들에게 앞으로 과제를 던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부울경 특별연합 문제, 그리고 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문제, 폭락함 쌀값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운영, 위원회 운영, 마창대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 거제 장막 프로젝트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원들의 역량을 좀 가름하고 도의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도의원들을 뽑은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도의회에 가서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도의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예산의 예결산 심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좋은 시험대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원님은 또 직접적인 입장이시죠. 첫 행감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셨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교수님의 총평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날카로운 평가를 받아서요. 또 다른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사실 행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도 나름의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시정이 814건이 요구되었는데 앞선 20년, 21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더라고요. 그런데 편중되기 240건 넘게가 교육청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꼈을 때는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서 특별연합이라든지 되게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물론 날카로운 지적은 있었지만 정말 깊숙이까지 지적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건 한 번 좀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또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상임위가 총 7개입니다. 네. 네, 저희 야당 의원이 4명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3군데 상임위가 어떻게 가는지는 죄송하지만 잘 그러니까 소식이 늦게 전달이 되죠. 네. 네,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경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몇 군데는 좀 의문이 드는 행정감사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잘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상현 의원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시죠? 네네네. 거기서는 이번에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사를 좀 벌였는데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7일 날 이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과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의 탈퇴의 핵심이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용역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 날이 9월 19일 날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언제 만들어졌냐고 질문을 하니까 8월 30일 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날 만들어졌는데 9월 19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근데 9월 19일 당시에도 용역 보고서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네. 용역 보고서가 없는데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 보고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준 날이 10월 1일쯤 됩니다. 네. 즉 8월 말에 만들어졌는데 9월 30일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본 사람이.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분들도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네. 집행부 측에서 대답이 데이터를 수정 중이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 행감에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행안부하고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늦게 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에 제가 도정 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데이터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셀프 용역이었다. 아니면 또 용역을 집행부가 뭐 추진을 하였다. 어느 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발표 당일날 용역 보고서를 두고 명백히 그 근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실효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고서도 들고 오지 않았고 또 문제는 12분의 연구원이 있는데 11분이 초반까지는 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 된다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자, 말씀처럼 경남연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 여야 할 것 없이 따끔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으로 경남연구원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해남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저도 이제 창원대학에 오기 전에 국책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의 이제 사명, 결국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용역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한계가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연구 용역 결과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렇군요. 경남연구원도 결국은 경남도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네.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폐기하든 하지 않든 경남도가 정말로 경남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네.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선 8기 박한수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네. 그 부울경 규약들이 있거든요. 그 규약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울경 연합을 해가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부에 좀 알려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결국은 경남연구원의 역할인데 네. 이번에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지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남도 의회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부울경연합은 다시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역 정치권에서는 뭐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연합이 중앙 집권화된 이 국가를 개선해서 지방 분권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아마 도민들이 지켜보고 네. 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도민들이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만이 어떤 경남연구원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연구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또 다른 행감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건설 소방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행이 좀 도마에 올랐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참 이 경남도의 사무감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도의 역할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 도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도의원을 대표자로서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그래서 8일 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 정책과장이 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에서 지난 2일 하동 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현지 감사를 벌이다가 네. 1시간 만에 중단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처장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민을 존중한다면은 직속기관이나 도 공무원들이 다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네, 네. 그게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적절한 답변들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개발공사 문제였어요. 경남개발공사는 이제 9월 29일 그 김건수 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대행 체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남도 상임이사가 대행 체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감사하는 당일날 김건수 사장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9월 27일부터 취임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이제 이 개발공사가 운영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임이사를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박혜영 위원장이 사실은 이 감사를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네, 네. 왜 그러냐? 이 아무도 개발공사 사장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전 사장 대형 상임이사가 또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건설소방위에서 의회에서 이제 경남도 개발공사에 요구할 때는 사장 등 이해관계자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장이 나오지 못하면 사장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전 상임이사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도의 직속 기관인데 그 지금 현재 사장과 상임이사 간에 이제 이런 경쟁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되고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 불협화음이 개발공사의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건설소방위가 목적했던 감사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재감사는 이루어졌지만 의원들 내부에서는 그냥 임시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 간의 갈등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냥 좀 봉합적인 부분은 보였지만 한 번도 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어떤 누가 장담을 또 하겠습니까?
또 얘기 드렸지만 뭐 농해수에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정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건 저희 의회 직원들도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의회 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집행부하고 의회는 같이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집행부가 생각을 할 때는 의회는 우리 아래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까지도 보시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가 의회 패싱에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네. 뭐 사회 대통합도 그랬고 앞서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집행부가 그냥 무시하고 이뤄가는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없어지는 중간 지원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출자 출연 기간 그 인사 검증 때 저희 이제 존경하는 서희봉 의원님께서 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 검증안에 대해서 의회 청사에서 이제 그 의회는 죽었다 팻말 들고 네? 상복 입고 1인 시위를 하셨거든요. 같은 당의 의원이 그 정도 할 정도라면은 그렇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집행부가 어련히 잘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그런 걸 저희까지 의회를 염두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걸 막을 좀 기준이나 어떤 조치, 어떤 게 없을까요? 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나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다른 어떤 조례에 특별한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유서를 출석, 정언 또는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에 네?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네? 1일 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불출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뭐 다른 법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도에서 부과하는 게 무슨 집행력이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나 처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기관장이나 집행부인 도의회의 책임자들이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도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 견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 행정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제 주민선거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처럼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로 존중하고 또 편견 없고 정치적인 논란도 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선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제 집행부의 태도도 먼저 달라져야 되겠죠. 단지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시정 요구가 있었으면 바로 고치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잘못은 인정하고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의회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도정의 정책 실천의 동반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교수님 말씀대로 민의의 대변 기관으로서 감시자의 역할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의원들의 그 몫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의 기능은 저희 도민분들께서 모니터링을 좀 함께 해주셔야만 네, 집행부든 네. 의회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무엇보다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또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방의회 여러 기능 가운데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집행기관인 경남도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살피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뜻을 담아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하죠. 이번 행감을 지켜본 또는 겪은 모두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내공을 다진 14일이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